네, 땀입니다. 마지막 OX 경비호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파트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 국가중시설 이거 고의로 해친 사람, 과실로 해친 사람 구분하기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고의로 해친 사람은 5년 5천만 원, 그리고 또 과실로 해친 사람은 3년 3천만 원 사유 중에 비대여 과에 과에 해당되어서 3년 3천만 원 사유다. 이거 하나 아시면 되겠고요. 또 비밀 엄수 유지가 있고요. 또 대행업자, 이 대행업자 같은 경우는요, 특수경비업자에서 미리 통보 즉시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중요시설에 경비를 안 하게 될 때에는 대행업자한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3년 3천만 원 사유가 되겠죠. 여는 관여의 여자인데 내가 부적격자를 채용하려 할 때 이제 시설주가 이거를 하라고,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강압적으로 청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여한 자라고 해서 비대여과, 비대여과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영위 도급 3년 3천만 원 사유라는 거 하나 아시고요. 때문에 여기 3번 보시면은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 자, 요거는 3년 3천만 원 되겠죠. 영위한 사람이랑 도급을 준 자, 요거 구분 바랍니다. 도급을 준 사람 같은 경우는 3년 3천만 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허가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겠죠. 그래도 돈을 벌려고 도급을 따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두 가지 사람이 발생하잖아요. 속은 사람과 속인 사람. 속인 사람한테 벌칙을 줘야지. 속은 사람한테 이제 너가 허가받지 않은 사람한테 영위를 했으니까, 도급을 줬으니까 벌칙을 주겠다. 요거는 사회상규상 맞지 않죠? 때문에 영위한 자인지 도급을 준 자인지 잘 보시고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3천만 원 사유인데, 이렇게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냐? 뭐 참고인이라든지 사건 조사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익상 밝혀야 될 사유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면해주더라 때문에 비밀을 누설할 때 부당 목적을 위하여라는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특수경비업자가 미리 통보 즉시 인수라고 했고요. 시설주한테 하면 안 되겠죠. 경비 대행업자한테 하여야 합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시설주가 허가받지 않은 자한테 경비 업무를 도급했다. 이렇다고 해도 벌칙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아시고요. 또 벌칙 처벌 기준이 다른 것은 물어보네요. 요거는 5년 사유가 고의로 장애를 일으켰고요. 2년 사유가 소정 벗어나지만 안돼. 소정 벗어나지만 안돼. 벗어난 거 있고요. 비대어과 20불. 자, 20명 이상 고용할 때에는 직접 고용하면 안 된다 했죠. 집단 민원 현장에. 그런데 3개월 전 특수 예외 사례가 있더라. 하나 아시고요. 20불에서 불복종이죠. 불복종. 폭발물 사태나 테러, 인지질 테러 간첩 사건이 일어났는데 특수경비가 명령에 불복종했다. 그럴 때도 특수경비원한테 벌칙을 주더라. 벗어난 업무를 시킨 자, 또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 자 이렇게 있습니다. 또 1년 1천만 원 사유는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중지명 위험 벗쟁,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중지명 위협 벗쟁이라고 해서 무기관리자가 이제 출납부 장비 운영 카드를 비치 관리하지 않았다. 이럴 때 해당되겠죠. 또 직접 이렇게 주지 않는 사람, 직접 무기를 납부해야 되는데 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고요. 위험한 행위를 한 경비원, 위험한 행위를 한 경비원, 벗어난 업무를 한 경비원, 벗어난 업무를 한 경비원, 배치 폐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 사람, 또 중지 명령, 위험행위나 이제 명령에 의한 경비업에 의한 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계속한 사람 같은 경우는 1년 1천만 원 사유가 되겠다 해서 쭉 보시면요. 여기 관여했으니까 부적격자 채용하도록 얘는 3천만 원이고요. 3년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얘도 3년 3천만 원, 또 중단 통보 안 했으니까 3년 3천만 원 사유가 되겠죠. A만 1년 1천만 원 사유가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요. 직접 고용하는데 이게 예외 사유가 있다 했잖아요. 단서 조항으로 단 3개월 이전에 이 사람들을 20명 미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제 집단민원장으로 분류가 되었음에도 20명 이상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 배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칙 사유는 아니더라. 단서 조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쭉쭉 넘어가셔서요. 요거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경고 사격을 해야 하는데 급박해서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이럴 때 이건 잘한 거죠. 또 상황이 급박하지 아니하여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다른 벌칙을 먹어야지, 경비법상 벌칙 사유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자, 다시 특수경비원이 잘못한 건 맞아요.
경고 사격을 해야 되는데 경고 사격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처분 조항이 경비업법에 없다. 경비업법에 없다. 도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불복종, 폭발물이나 아니면은 인질 간접 테러 사건이 있어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에는 3년 3천만 원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 18번 같은 경우는 무기 탄약 대여 대장, 요거는 그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서류에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고 아시고요. 넘어가셔서 단봉은 위험한 장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봉 휴대하고 있으면 이건 칭찬할 일이지 벌칙 사유가 아니더라. 나머지는 다 이해하시면은 잘 풀 수 있는 문제고, 여기 신임교육 있죠. 요거는 과태료 사유 중에 5년 5천만 원 사유와 3천만 원 사유, 500만 원 사유가 구분된다. 5천만 원 사유 뭐가 있죠? 신임 배치 허거, 지배 명복이. 3년 500만 원 사유는요. 500만 원 사유는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라 했고요. 과태료 사유는 이따가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의 가중처벌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가중처벌 같은 경우는요, 집단민원장 결격사유랑 구분해서 외우시라 하시고요. 또 형의 가중처벌은요, 형이 물손이다, 물손형 이렇게 끊어서, 자, 상폭체가 물손협 공유, 상폭체가 물손협 공유 이렇게 해서 보통 상해죄가 아니라 뭐 업무상 과시폭행 아니면 또 특수폭행, 요런 특수나 업무상 붙는 요런 것들은 다 뭐다? 가중처벌 대상이다. 형의 가중처벌. 그런데 이제 물손협 같은 경우는요, 재물손괴죄와 또 일반 협박죄만 가중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 물손협. 그리고 또 공갈죄는 특수공갈죄만 해당되고요. 또 강요죄는 특수강요죄라는 법조문이 없어요. 강요죄라는 조문 구성 안에 야간 또는 흉기 합동으로 이제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은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사람은 특수강요죄가 되어야 되는데, 강요죄라는 2항에 해당되더라. 강요죄 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제를 했을 때 문제에 특수강요죄라는 조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원칙상. 요거 하나 아시고요. 또 결격사유, 집단민원장 결격사유 같은 경우는요, 상폭재감,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주거, 집단폭처법, 상폭재감, 주거, 집단폭처법, 특손협공유, 상폭재감, 주거, 집단폭처법, 특손협공유, 이렇게 해서 특수손괴죄에 또 특수협박 이런 게 다 해당되더라. 해당 인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특수경비원이 죄송합니다. 집단민원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형의 가중처벌인데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조문상 특이하게 구분을 하더라. 경비원 안에 특수경비원이 들어가는데 경비원을 따로 해서 2항에 이제 특수폭행이라고 명시했고요. 경비원 같은 경우는 1항에,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1항에 폭행죄만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럼 이 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을 물어봤으니까 2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2항에는 폭행죄가 없고 특수폭행죄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해당되지 않겠고요. 또 물손협이니까 물손협 공유라 그랬죠. 공은 특수공갈이기 때문에 D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붙는 과실, 업무상 과실,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고요. 주거침입죄는 아까 우리 집단민원장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경비원형의 가중처벌이니까 1항을 묻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폭행죄를 해당하여야 하고요. 물손협이니까 특수손괴죄를 빼야 되겠죠. B는 해당되지만 C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물손협이니까 일반 협박죄 맞고요. 인질강요죄, 요거는 앞에 뭐가 붙어있지만 인질한테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죠. 이런 거는 경비원과 상관이 없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셔서 이제 양벌 규정과 또 과태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은 이제 벌칙이 있어서 해당 벌칙의 조문에 있는 벌금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벌칙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벌금. 내가 경비원이 만약에 3년 징역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 3천만 원 사유의 3천만 원 사유가 적용되어야지 같이 이렇게 징역형을 매기면 안 되더라. 1번을 풀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에 장애를 일으켰대요. 이런 거는 5년 5천만 원 사유죠. 그럼 특수경비업자한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리면 되겠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 주체, 양벌 규정이 되는 주체에는 법인, 개인, 사용자, 대리인 이런 건 돼도 이 직계 비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비속 존속 요거는 가족관계죠. 가족관계 X. 도급인이 경비업법에 규정된 벌칙을 받는데요. 자, 우리 경비업은 세 가지 구조로 돼 있다. 도급인이 경비업자한테 도급을 준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해서 쓴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해서 쓸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급인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과태료 사유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태료 사유 같은 경우는요, 3천만 원 사유가 신임 배치하고 지배 명복이라고 해서
배치 허가를 거짓으로 한 때에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쭉쭉 늘어나시고요. 신용교육 받지 아니한 자나 기타 사항들은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명부, 집단민원장에 경비원 명부를 배치하지 않은 것과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작성하지 않은 게 3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올라가고요. 작성을 했는데 비치하지 않았다면은 다 안 쓴 걸로 봐서 600, 1200, 2400으로 간다. 자, 500만원 사유 중에 지도자 대행신고, 무기명, 걸근, 설해, 명복이라고 쓴 거 있죠. 거기서 대행신고도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미신고로 아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신고가 나쁠까요? 거짓이 나쁠까요? 거짓말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400만원, 미신고는 3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무기에 관한 명령을 할 때에는요 5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 지도사 대행신고에서 신고는 폐배지, 배치 폐지나 배치 일시, 배치 신고도 있겠죠. 관할 경찰서장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시도 경찰청장한테 신고를 하는 게 있다.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30일 내 기간 있죠. 30일 이내에 안 했다. 이러면 일단 50만원을 매겨지고요. 30일 경과했다. 60일 이내에 안 했다. 그러면은 6개월 이내 안 했다. 그럼 100만원.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안 했다. 200만원. 맞나요? 50, 100, 200 맞네요. 이렇게 쭉쭉 늘어간다는 거. 이거 하나 아시고요. 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럼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단민원장에 복장 신고 안 했다. 이러면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에 해당되고요. 횟수에 따라서 600, 1200, 2400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이 경비 대상 시절에는 이런 말 없겠죠. 이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이겠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복장, 설의 명복이. 과태료 부과 기준 상한이 다른 것은 요거는 3,000만원 사유로 아는지 500만원 사유로 아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A와 B는 집단민원장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3,000만원 사유가 맞겠죠. C 같은 경우도 신임 배치 허거 지배 명복위에서 신임 교육 받지 아니한 자를 배치했으니까 3,000만원 사유의 과태료가 됐고요. D 같은 경우는 지도사 대행 신고에서 이제 대행 여기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쭉쭉 내려가셔서 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기준을 아는지, 부가 기준을 아는지, 600, 1200, 2400을 아는지. 자,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배치 허거니까 1000, 2000, 4000, 3000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C 2회 했을 때는 2천만원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가 기준은 2년 내 발생한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2년 동안 2년 넘어가시고요. 자, 필요한 명령, 무기에 관한 명령과 필요한 명령을 아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 관서장이 시설주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렸대요. 자, 무기에 관한 명령이니까 500만원 바로 횟수에 상관없이 500만원이다. 500만원 이거 하나 아시고요. 이렇게 시도청장한테 신고하지 아니한 거 이전 했는데 요거는 50, 100, 200, 400 간다 했고요. 한 달 이내니까 50만원이 맞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직무교육실시대장 작성 비치 의무는 없죠. 요거는 지도사의 성실 의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격 정지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업자한테 과태료 물릴만한 사유는 아니겠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하시면 시행규칙 중에서 우리가 경비법 법조문이랑 일치하지 않아서 나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번 요거 지도사 결혼이 있다. 이런 거는 15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지사업 회계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되도록 격리를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우리 집단민원장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내 배치 허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특수경비업이나 집단민원장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 경비하는 경우에는 이제 배치 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행사 개최일 전에 시도 경찰청장한테 이제 내가 경비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부득이한 사실을 통보하는 거, 행사 개최일 전 요거 하나 있고요. 24시간 전 행사 개최 24시간 전, 행사 개최일 전 요거 있고요. 또 출발 호송일 전까지 이제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알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 행사 개최 24시간 전 있고요. 출발 전일까지 말하는 거, 출발 지휘 서장한테 말하는 거, 호송 경비랑 행사 경비 요거 하나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고유 정보와 민감 정보 요거 같은 경우는 청장, 시도청장, 서장, 관서장 해당되고요. 위탁받아서 지도사, 시험관리기관까지도 해당되겠습니다. 또 민감정보와 교유식별 처리 정보 처리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무가 몇 가지 있더라. 지금 교행시험을 봐라. 보안사무 특징 무기를 가지고 지감, 교행시험, 허결, 보안사무 특징 무기, 지감, 교행시험, 허결, 보안사무 특징 무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 갱신허가에 관한 사항, 교육, 또 행정처분 이런 거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보안 업무 규정이나 보안 관련된 것도 있겠고요.
또 사무에 관련된 거, 보안 사무 관련된 거, 특수응변의 직무, 무기에 관련된 거, 해서 여기 보시면 B 보시면 장비 착용이죠. 이런 건 해당되지 않겠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규제 재검토 같은 경우는 처원경찰법은 사라졌고요. 지금 경비법만 남아있는데 규제 재검토 하는 게 시도청장이 하면은 좀 형평성이 안 맞겠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찰청장만 하더라. 경찰청장만 468 2014년 6월 18일 6월 8일 468 맞고요.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규제 재검토 기준 같은 경우는 시집불허입니다. 시집불허. 원래는 시집불허 과부행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매겼었는데 사라지고 시집불허 시설, 인력, 장비 이런 거 기준이랑 또 불허가 배치 불허가 기준까지만 해당이 되겠더라. 자, 시행규칙 가시면 우리가 이제 죽어라 외웠던 교육 과목들 있죠. 요거랑 또 강사 기준 요걸 좀 외우셔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문으로 빠르게 외워보도록 할까요? 경범, 시효신기, 사체직장이라고 해서 시설 경비랑 또 사고 예방만 다르더라. 4시간, 3시간 다르더라. 요거 하나 있었고요. 일반 경비겠죠. 또 특수경비 같은 경우는 좀 길다 그랬죠. 80시간. 현행범, 사체총괄 기출, 화장은 태민 직시, 폭발하는 정보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예, 현행범이 사체총괄 기출 한다. 화장은 태민이가 잘한다. 태민이가 직시한다. 폭발하는 정보를. 사체총괄 기출, 화장은 태민 직시, 폭발하는 정보라고 해서 폭발 정보는 6시간 6시간이고요. 나머지는 843 이렇게 시작하고 3시간씩 쭉 이어진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교육받는 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경정, 실실 웃으면서 화장을 한다. 화장 너 체질이니? 체직임 이렇게 해서 외우고요. 443 하고 나머지는 2시간씩 쭉 가시고 또 시호 신기에 있어서 시설 경비가 3시간이더라. 나머지 2시간씩 쫙 가시고 실습이 5시간이다. 이런 과목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2, 3, 4라고 해서 일반 경비원은 2시간 매월, 특수경비원은 매월 3시간, 처원경찰은 매월 4시간 직무교육 의무가 있고요.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64시간 일하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호송경비원부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와 있겠죠? 이거 잘 보시기 바라고 나머지 과목은 아까 두 분 말씀드린 거에서 잘 보시고요. 실제 문제는 별표 4처럼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민감하셔야 될 게 틀리는 문제가 과목에서 제일 많이 틀리세요. 그만큼 합격 당락을 나누는 기준이 과목 문제, 시간 문제 물어보는 거 요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나오는데 아까 2, 3, 4라고 말씀드렸으니까 A는 일단 틀린 거 아시겠고요. 또 특수경비 신교육은 20과목 80시간 이거 맞겠죠. 교육과정은 40시간이고요. 양성과정은 64시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기계경비 지도사에서 기계경비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요 4시간 4시간이다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4시간 왜냐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경비 지도사는 신입교육 받을 때 2시간씩 싹 쪼개니까 4과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계경비 지도사는 2과목밖에 없어서 4시간 4시간으로 하더라. 시험 합격길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교육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을 들어야 돼요. 다시 교육을 듣고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동안 공통 과목을 면제합니다. 쭉쭉 넘어가셔서 이 시설 기준은 653-230 소십인데 65제곱미터면 너무 작죠? 165제곱미터여야 하고요. 또 체육관은 330제곱미터입니다. 한번 푸시면 알 거라 믿습니다. 소총 사격 가능한 10개 사로 출제위원과 강사 기준 외워야 한다 했죠. 출제 기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출가한다. 스님이 출가한다. 부석사 스님 3년 만에 출감. 부석사 스님 3년 만에 출감이라고 해서 전문대 이상 부교수인데 전문대학은 어떻게 하더라? 교수 이상으로 한 사람 있고요. 또 석사 연구 실적 있는 사람 관련 학계에 있어서 또 경감으로서 방범 방호에 있어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강사 기준은 우리가 강사는 특경 강사는 대전에 있다. 대전에 있으니까 조코라고 해서 전문대 이상에서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있는 사람. 전문대의 경우에는 조코니까 조교로 1, 2, 3, 50 해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 이제 강사 기준이 되겠고요. 또 2년은 1, 2, 3, 50에서 2년은 실무 과목이죠. 무도 실무나 뭐 폭발 예절 이런 거에 2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3년은 석삼 저희가 이렇게 외우겠죠. 박사는 연박
연구 실적 있는 박사, 연구 실적 있는 박사 강사 가능하더라. 또 5년은 공무원, 10년은 민간 강사라고 했습니다. 이걸 대입하면은 D가 틀렸고요. 또 나머지 다 맞고 D가 틀렸네요. D 하나만 틀린 게 되겠네요. 또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교육기간 동안에 그 교육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더라. 국가중요시설에 있는 경비 전화 같은 경우는요, 시설주의 부담으로 경비 전화를 가설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비업법 다 끝났죠. 저는 솔직히 OX 문제도 풀이 영상을 많이 조금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핵심만 반복할 수 있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요거만 반복 잘 하셔도 기출문제 푸실 때 다 맞출 거라고 생각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다? 요거를 뼈대로 삼아서 나머지 경화까지 가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청원결자법인데 이때까지 배운 방법이나 두문이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3강, 4강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